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수라 공작단. 오늘은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뭔가 화려한 경치, 바다,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 이 모든 게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에 와 있습니다. 아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딘지 알 수 있겠지만요.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먼저 인사, 브루스부터 한 말씀 해주셔야죠. 안녕하세요. 브루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특별히 모신 분은 얼마 전에 변방의 인문학이라는 책으로 저희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특별한 자리에 바로 왕초 윤태옥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왕초입니다. 우리 어딘지 밝혀주시죠?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은 영화 자산어보 촬영지에서 주 무대로 나왔었던 정약전이 가거댁하고 이렇게 같이 살던 그런 그 집입니다. 실제로는 그 정약전이 유배로 가서 살았던 곳은 우이도와 흑산도 두 곳인데 이 실제 영화 촬영을 했던 이 세트는 도초도에 있습니다. 우리 아수라 공작단이 보통 이제 실크로드 뭐 이런 것들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 1대1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실크로드는 육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도 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 왕초가 이렇게 이 바다로 이어지는, 사실 섬이 있으면 모든 게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아주 특별한 어떠한 그 어부의 표류기도 같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이곳을 처음 찾아온 것도 이제 그런 관심을 갖고 찾아왔었는데 그 장면이 영화 자산어보 안에 실제로 등장을 합니다. 1801년에서 1805년까지 표류하고 돌아온 우이도에 사는 홍어장수 문순득이 이렇게 영화 속에서 내가 어디를 갔는데 어떻게 표류가 됐고 그 여성국에 갔다 와서 거기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류를 해서 살아왔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정약전이 그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듣습니다. 네가 표류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을 얘기해주면 내가 그것을 다 기록하마. 그렇게 해서 이제 정약전이 남긴 저술이 표해시말이죠. 그러니까 강가들이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바다로도 이제 충분히 그런 교역로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바다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좀 멀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선시대는 해금했었고 표류라는 아주 불행한 일, 이런 게 아니면 그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표해시말이 이제 쓰여졌던 거죠.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초원만 달리다 보니까 바다 실크로드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 브루스는 이렇게 바다를 거쳐서 막 표류하고 사람들끼리 먼 거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야기 들으면은 뭐 이렇게 사업할 때 그런 바다의 길이라는 걸 절감합니까?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교통수단들이 계속 더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 바닷길이 이렇게 막힌 것들은 고려 말에 좀 부터 시작해서 조선의 해금 정책, 공도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막혔는데 장보고 시대만 해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근처 완도까지 포함해서 여기가 아주 핫플레이스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기 이 섬에 있는 그 분이 요즘 말로 하면 동남아 공연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그 경험들을 하고 왔었다. 왕초 우리 만약에 정약전 안 만났으면 그러겠죠. 그 기록 없잖아요. 겁니다. 예. 조선시대의 그 바다라는 것은 이제 해금, 바다를 금지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려시대의 해양 국가적인 특성 또는 신라시대의 그 제당 신라인이나 또는 장보고 이런 사람들이 가졌던 바다의 그 해양의 문화, 해양의 역사 이런 것이 단절돼 있고 단지 이 바다를 통해서 멀리 갔다 온 사람은 표류라는 아주 불운한 일을 겪어야 겨우 할 수 있었던 일이었던 거죠. 제가 정약전 입장을 이렇게 해보면 정약전이 서학을 받아들이고 했던 거는 단지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그 성리학이 어쨌든 그런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작용해 오면서 조선이 어쨌든 굉장히 곤궁하고 이렇게 그 궁벽한 위치에 점점점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데올로기 이런 것으로서 이제 그 실학자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기존의 어떤 것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바다에 막혀 있으니까 가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대개의 그 실학자들이 북경에서 건너오는 가져오는 선진 서적 이런 것들에 아주 뭐 굉장히 그 열광을 했었죠. 서양에 대한 창구로서 변방이 이용된 거네요. 정약전 입장에서는 문순득이 표류해서 오키나와를 갔고 원래는 복건성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게 귀환을 해야 하는데 또 표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불운을 두 번 겪은 운도 사람. 없으신 분이야. 아니 근데 그 있으신 건가? 덕택이 우리는 이렇게 재밌게 보고 있지만은 참 본인으로서는 목숨을 내놓는 것이요. 예. 그런데 마침 이 문순득이라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총명했던 것 같습니다. 현지 사정을 열심히 이렇게 탐구를 했던 것 같고 필리핀에 가서는 아예 밧줄을 꼬아서 돈을 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노자를 번 거죠. 그러면서 그 필리핀어를 열심히 배워서 돌아와서 이제 정약전에게 구술했을 때는 필리핀 말, 이 말이 우리 말에 뭐고 이런 그 색인을 만드는 거죠. 필리핀어 하시는 통역사가 없었잖아요. 예. 최초 아닙니까? 실제로는 우리나라에는 없었는데 가서 한 9개월인가 이렇게 머무르는 동안 그걸 배운 것을 다시 가져와서 그 색인까지 만들 정도였으니까 어쨌든 1호 필리핀어 통역사인 셈이죠. 문순득이 돌아온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표류해 왔는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서 돌려보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이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그 표류해서 있던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막 통곡을 하면서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데 이리로 좀 보내주게 해달라 이렇게 했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죠. 그렇게 돌려보낸 공으로 문순득은 공명첩까지도 받고 이랬던 일이 있었으니까 결국은 해금 시대에 그 표류라는 아주 그 틈바구니를 뚫고 나갔다 온 사람을 정약전은 아마 거의 자기를 대입해서 그 바깥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고려 시대나 신라 시대에 있었던 대양 문화 이런 것들은 조선 시대에 와서는 해금이라는 물론 이제 그 명과의 어떤 국제 질서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조공 체제 이런 데 있으면서 교류를 하는 모양이 됐는데 그게 나중에 조선의 큰 불행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브루스? 요즘에 육상길과 해상길이 이렇게 밀접하게 이어질 줄 몰랐는데 요즘에 그 중국이 뭐 상해 뭐 포트가 막 문 닫힌다 이러니까는 갑자기 모든 게 정지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왕초 말씀 들으니까 이게 세국 정책이라는 것도 그런 교류를 인위적으로 막은 대가였나? 약간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닷길과 육상길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됩니까? 좀 길게 얘기 드리면은 네. 호모사피엔스가 나왔을 때부터 다른 인간족들을 호모사피엔스가 이길 수 있었던 능력은 자기 친척이 아니고 친족이 아닌 사람하고도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거나 교환을 하고 상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 중에 하나인데 조선시대 때는 그 성리학적 가치에 너무 함몰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억누르니까 박지원이 열알길을 썼는데 그 전에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 다 100km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길을 이제 해금 정책을 하니까 걸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되게 우리 역사에 아쉬운 한 장면이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 글로벌 공급망에 별로 의존을 많이 안 했거든요. 한국은 이제 일본과의 강화도적 이후에 그 뭐 일본이나 중국 또 서구의 문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빠르게 변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요만한 거, 손톱만한 거 하나 만드는데 수천 가지의 장비와 수만 가지의 화학물질들이 쓰이고요.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한 100개 넘는 나라들이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 과정에 요만한 부품이 하나 없으면은 치명적인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반도체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고 저는 사실 반도체 자체가 무슨 유목민들의 어떠한 생각 같았거든요. 요만한 마구 하나가 모든 것을 지켜버리잖아요. 교역로가 없으면 안 만들어지는 거군요. 그럼요. 예. 이게 진정한 해상과 육상 실크로드가 엮여 있을 때 나오는 게 반도체. 다시 뭐 조선시대로 돌아가면은 그 해금 정책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워요. 당시에 그 농업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가지면서 지배하는 지배층들이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깥 세상을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들고요.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한반도에 뭐 조선을 퇴보시키게 만들었지만은 또 뭐 부산이 개항될 때 얘기나 아니면 6.25 전쟁 이후에 한국 사람들의 그 산업에 대한 강렬한 지지 이런 걸 보면 원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적이고
개방적일 수 있고 포용적일 사람이었는데 한반도 역사를 전체로 보면 조선시대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고 그 특수한 상황에서 문순득과 정약전이 재밌는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탁 튀어져 있는 바다, 점점 이 섬길이 이어지는 저 배를 보면은 우리는 이 세계에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다시 우리가 세국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순득만큼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속 나와서 이러한 그 길들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표류를 하면 나름 국제적인 송환 시스템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청나라든 명나라든 자기들의 비용을 들여서 송환을 해주면 이게 북경이나 이런 데까지 가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조선에서 간 사신단이 이제 데리고 오는 이런 걸 하는데 표류한 사람들이 표착한 곳에서 신원이 확인이 되면 대우를 잘해줬다 그래요. 그걸 또 알고 꼭 일부러 표류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표류해서 그 좋은 물건들을 갖고 와서 팔고 해서 이렇게 이익을 취했던 사람이 뒤에 나중에 가면 그런 것들이 꼭 걸리죠. 이제 적발이 되죠. 적발이 돼서 참수당했더라고요. 우리가 외부와의 어떤 교류나 이런 거를 제한하고 줄이고 이렇게 끊고 했을 때 생기는 해프닝이긴 하지만 그것이 주는 어떤 국가 경영이나 또는 이런 공동체의 어떤 흐름에서는 그런 것들이 결국 동맥경화로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류라는 것을 막는다고 막아지지도 않고 네. 이건 정보의 힘인 것 같아요. 문순득이 그 필리핀어 그거 저기 그 하는 거 보고는 야 어떻게 이런 정보를 정약전 같은 사람이 진짜 천우신주로 갔으니까 남겨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물리적 세금만 한 것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모든 걸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신냉전주의 이야기하니까 이제 우리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나라 많아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정보는 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조선에 대한 많은 평가가 있겠지만 어쨌든 세국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세국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모든 정보에서 귀를 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에 안주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바다를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운 게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던 어떠한 하나의 그러한 그 개인의 고통, 또 그 고통을 자신의 지식으로 체화시키고 살아남는 문순득, 그리고 그것을 보고 국가에 또 이 장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기록으로 남겨서 전했던 정약전. 아름다운 영화 뒤에는요, 그러한 반드시 세상을 잊고자 하는 노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바다, 아름다운 바다가 저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브루스도 뭐 한마디? 예,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1800년대 초반에 정약전이라는 학자와 또 홍어장수 문순득의 그 지난 인생을 이제 우리가 뭐 21세기 초반에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도 됐고요. 그게 이 시대에 또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200년 전에 일이지만은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200년 전, 뭐 1000년 전의 일들이 지금까지 연결되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런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길이나 그런 기록에서 앞으로 우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길을 찾으면은 더 좀 명확하게, 더 뚜렷하게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와보니까요, 도초도 신안 정말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인 것 같습니다. 변방인 줄 알았더니만은 사실 진정한 낙원은 변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초월해서 느끼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신안에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웰컴 투 신안, 웰컴 투 자산어부. 두 분 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섬마을 인생학교 최고예요. 맞습니다. 우리 오마이뉴스에 오연호 예, 대표님께서 신경 써주셔가지고요. 섬마을 인생학교라고 도초도에서 이 자세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성인과 이 청소년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저희 참고로 이거는 따로 어떤 협찬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로 한번 이 아름다움을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 한번 힐링의 기회를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 섬마을 인생학교 알아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입니다. 감사합니다.